지금 이 순간에는 미국에서 다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가 텅 빈 채로 서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됐어요. 서버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못 켭니다. 미국에서 올해 짓기로 했었던 데이터 센터 중에 실제로 삽을 뜬 게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막고 있는 게 뭘까요? 반도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미국이 전력망의 뼈대는 사실상 199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거기다 AI라는 전례 없는 전력 폭탄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실게요. 지금 미국에서 대형 변압기를 한 대 주문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60주입니다. 3년 1개월이에요. 2024년까지만 해도 143주였습니다. 이것도 2년 9개월이라서 길다고 난리였는데 2년 사이에 17주가 더 늘어난 겁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고 있어요. 변압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고압 차단기는 2023년에 77주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125주가 됐어요.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 전력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4년, 5년치 물량을 미리 주문해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면 일단 걸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달에 북미 전력 개통 신뢰성 기구가 공식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미국 24개 주가 정전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4개 주면 미국 전체 50개 중에 절반입니다. 나라 절반이 전기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강 대국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있어요. 물건이 없습니다. 지을 곳은 정해져 있는데 전기를 못 끌어와요. 서버는 샀는데 꽂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픈 AI가 밀어붙인 5천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요. 텍사스 현지 전력 문제로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가 전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기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 3곳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달에 본격적인 추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스킵 없이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전력 수요가 앞으로 166기가와트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원전 166개를 새로 지어야 감당되는 양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이 다 합쳐서 26기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전체의 6배가 넘는 전기가 미국에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원전을 166개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거 하나 짓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이게 변압기하고 케이블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현지에서 조달하면 되잖아 라고 싶은데 미국은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미국이 돈이 없어서 못 만들까요? 아닙니다. 만들 데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로 전력기기 공장을 거의 안 지었습니다. 셰일가스 나오면서 에너지 걱정이 없어졌고
제조업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30년 가까이 정체돼 있었거든요. 그 30년 동안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자도 다 나이 들어서 은퇴했고요. 초과압 변압기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AI가 터진 겁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은 미국 전력회사의 구매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 센터 지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근데 변압기가 없어요. 미국 안에서 주문하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밖에서 사와야겠죠? 그러면 어디서 사오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한국하고 독일뿐입니다. 중국은 못하냐라고 물으시는데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안 사요. 전력망은 국가 안보 문제랑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기간 설비에 중국산을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과 한국 2파전이죠. 그럼 한국하고 독일 중에서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독일 제품은 납기가 깁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격대로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센터는 짓는 곳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전압도 다 다르고 들어갈 공간도 다르고 냉각 방식도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양을 바꿔서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민족답게 납기를 지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공사 일정을 안 밀리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하루 늦게 열면 하루 매출치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 납기를 지켜주는 게 가격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그 관세를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세를 물더라도 한국 걸 사겠다라는 거죠. 보통 관세 붙으면 다른 데서 사거나 값을 깎을 텐데 그걸 못해요. 왜냐면 살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급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전력기기 세 회사가 있습니다. HD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세 곳의 올해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3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세 회사 합쳐서 3조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건 이 셋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세 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이 오른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덜 오른 쪽이에요.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고압 변압기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를 멀리 쏘기 위한 압력 펌프입니다. 물을 멀리 보내려면 압력이 높아야겠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중간에서 새어나가요. 그런데 전압을 확 높여서 보내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변압기로 압력을 해서 확 쏘고 도착지에서 다시 낮춰서 쓰는 겁니다. 압력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데이터 센터는 아무데나 못 짓는 상황 속에서 땅값도 쌓아야 되고 냉각이 잘 돼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려면 도시에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멀리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멀수록 전압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압 변압기는요
엄청 필요하지만 아무나 못 만듭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씩이나 하고 무게가 수백 톤이에요. 트럭으로 못 옮겨서 배로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잘못 만들면 폭발해요. 전력망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발주처가 실적 없는 회사한테 안 맡기고 몇 년씩 검증하고 시험 통과하고 실제 납품이 있는 이력이 있는 곳만 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보고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몇 년을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 올해 초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유력 송전망 운영사하고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로 약 7,870억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765kV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최고 전압하고 같은 급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그걸 한 번에 7,870억 원어치 계약한 건데요. 그리고 이건 여러 건 중에 한 건일 뿐입니다. 이런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형 전력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대형주들은 이미 몇 배씩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오른 쪽을 보는 거죠. 같은 시장에서 같은 돈을 받는데 아직 시장이 덜 본 회사들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 시장이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2029년까지는 호황이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발주된 물량이 그때까지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납기가 160주 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문한 게 160주 뒤에 나온다라는 건 앞으로 3년치 일감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좋다 나쁘다 이거로 볼 게 전혀 아니에요. 최소 3년짜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3개인데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 기업하고 4,318억 원짜리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이 계약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5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변압기 생산 능력이 67% 늘어납니다. 주문은 밀려 있는데 못 만들어서 못 팔던 걸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사가 좀 특이합니다.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히토류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중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세계 최초로 방산용 히토류 금속을 올해 안에 양산합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로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종목이 오늘 3개 알려드릴 종목 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1분기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수주잔고도 역대 최대예요. 그리고 이 회사 일감의 대부분이 해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뒤를 이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목 이름을 말씀드리기 앞서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렸던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거기에 전부 걸려 있었습니다. 7월 30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 이상 그 전에 이제 목록에 들어와 있던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중요하냐? 오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라는 거는 이제 후행성이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오르기 전에 목록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장이 끝나면 요 검색식을 돌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보여드릴 것도 7월 30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날 걸렸던 종목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검색식 구독하신 분이 아니어도 다 받을 수 있게 열어뒀으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이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장 끝나면 돌리는 검색기가 하나 있습니다. 낙폭과대 검색기라고 이름을 붙여봐 놨는데요. 지난 7월 30일 날 종가로 돌린 결과 날짜 보이시죠? 전 종목 2757개 중에서 36개 걸렸습니다. 그 36개가 다음날 어떻게 됐냐? 전부 올랐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말이죠. 이게 뭘 하는 물건이냐면요.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만 크게 빌린 종목을 골라냅니다. 실적도 그대로고 수주도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밀려버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매일 자동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제가 몇 달을 돌려보면서 조건을 계속 깎아냈어요. 거래량도 넣어보고 이동평균도 넣어봤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딱 2줄만 남겼습니다. 그날 걸린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원익홀딩스 그날 종가만 13,400원에 걸렸습니다. 사흘 뒤 52% 올랐고요. 심택 63,800원에 걸렸고요.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사흘 뒤 52%. 로보티즈도 있었습니다. 158,400원에 걸려서 사흘 뒤 46%, BHI 34,600원에 걸려서 44%, 펩트론 128,800원에 걸려서 43% 올랐고요. 36개 평균이 사흘 만에 31%입니다. 제일 적게 오른 게 10.53%였어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은요 12% 정도 올랐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도 36개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이 목록에 들어와 있던 종목들이라는 거죠. 오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목록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검색기 쓰시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키움이든 미래 쓰시든 어느 증권사를 쓰시든 조건 검색 기능만 있으면 다 되고요. 컴퓨터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파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블로그 한 번만 하시면 끝입니다. 직접 입력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 끝나고 검색 버튼 한 번이면 1분이면 1분 1초면 끝입니다. 자, 최근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8월 4일에는 5개가 걸렸는데요. 그 5개가 다음날 전부 올랐습니다. 평균 11%. 그날 시장은 2.2% 올랐고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는 물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쓰실 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걸리는 종목 개수를 보시면 개수가 확 늘어나면 시장 전체가 많이 빠졌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몇 개 안 걸리면 이미 다 올라버린 거예요. 7월 30일엔 36개가 걸렸는데 8월 4일에는 5개였습니다. 나흘 만에 31개가 조건에서 빠져나간 거죠. 올라버려서. 그러니까 이 검색기는 종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다라는 걸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낙폭과대 검색기 신청해 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건 파일하고 설정법 제가 2달 동안 매일 돌려서 정리한 검증 결과까지 같이 드리고 있어요. 기존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게 해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하나 걸어뒀는데요. 그거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 하나 뜨고요. 거기서 구독했습니다. 뭐 체크하실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받아보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구독했습니다 라는 건 없는데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 그거 체크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받으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살 종목
뭐 종목 목록 아니에요. 크게 흔들린 종목 골라내는 조건이고 시장이 빠지는 날에 쓰면 시장보다 더 크게 맞을 수 있어요. 자,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세 종목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 그냥 나열하는 거 아니고 전기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갑니다. 자,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변압기로 압력을 올리고 그걸 케이블로 실어 나르고 두 번째는 LS 에코 에너지죠. 자, 마지막에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하는 순서로 대한전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세 회사가 왜 같이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다. 셋이 이제 같이 가는 거는 시장이 커지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제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잔고가 얼마인지, 미국 비중이 얼마인지, 최근에 무슨 계약을 땄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는지. 그러면 그 첫 단계인 변압기부터 보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변압기하고 초고압 케이블 같이 만드는 회사죠.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자, 먼저 수주잔고 보시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하고도 6천억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하고 3천억인데 수주잔고가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자, 이미 받아놓은 일감이 회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63%가 전력기기 물량이죠. 1조 6,300억 원어치 변압기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북미 수주잔고 비중이 73%, 아까 미국이 변압기 없어서 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의 일감의 4분의 3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에너지 전문 기업하고요, 4,318억 원짜리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 계약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어져서 5년치입니다. 이런 장기 계약 왜 중요하냐? 전력기기는 한 번 뚫으면 계속 가요. 발주처가 공급사를 안 바꿉니다. 검증이 몇 년이 걸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변압기 증설하고 있어요. 홍성공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2,600억에서 4,330억 원으로 67% 늘어나고, 초고압 케이블은 3,800억에서 6,200억으로 약 63%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문은 밀려있는데 못 만들어서 못 팔던 걸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실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올해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냐? KB증권이 1,612억, 유한타증권이 1,850억으로 봤습니다. 자, 주가는 어땠냐? 작년 한 해만 27,255원에서 54,400원으로 딱 2배 올랐고, 그런데 올해 2월에 65,200원까지 갔다가 7월 30일에 45,650원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30% 빠졌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나빠진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수주잔고 그대로 증설도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자리가 제 검색식에 걸린 자리고, 그 뒤로 사흘 만에 55,900원 22% 올랐습니다. 이 회사에서 더 하나 볼 게 있다면 변압기하고 케이블을 같이 만든다는 거죠. 보통은 하나만 하는데 이 회사는 둘 다 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군데서 다 받으면 편한데 그래서 묶음으로 세트가 나오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시가총액 1조 900억 정도고요. 오늘 증권 세 종목 중에 가장 덜 알려진 종목이 이거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별로 없고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 전선 만드는 회사고 올해 1분기 매출 2,964억, 영업이익
1억 냈습니다.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죠.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뭐냐? 로봇이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원료고, 모터가 힘을 내려면 자석이 필요한데 그 자석을 이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로봇도 전기차도 못 만든다. 실제로 중국이 그걸 무기로 썼었고요. 자,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들 중국 아닌 데서 구하려고 난리인데, 이 회사가 비중국 기업 중에서 세계 최초로 방산용 히토류 금속을 올해 안에 양산합니다. 자, 규모를 보시게 되면 연간 2,500톤을 만들 계획이고요. 이게 영구자석 1만 톤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되겠죠. 일정은 이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파일럿 설비 구축을 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도 물량이 나오고요. 올 하반기 우주항공하고 미사일 같은 방산용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로봇, 전기차용까지 넓혀요. 방산부터 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보다 공급 안정성, 이것 때문이에요. 중국산 못 쓰니까 비싸도 사는 거예요. 마진이 좋다. 자, 거기다가 해적 케이블 베트남 국영기업하고 합작법인 만드는 게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국 타이낭에서는 15만 4,711제곱미터 부지 우선 협상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유럽 해상 풍력 쪽으로 들어가려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 회사는 지금 3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전선 본업, 히토류 신섭, 해적 케이블. 그런데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돼요. 주가를 보시면 이 종목은 작년에 많이 안 올랐어요. 약 11% 정도입니다. 올해 2월에만 49,950원까지 갔다가 7월 30일에 34,050원이었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44,150원, 29.66% 오른 거죠. 오늘 세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이겁니다. 작년에 안 올랐다라는 게 오히려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다른 전력주가 2배씩 갈 때 이건 11%밖에 안 올랐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아직 이 회사를 전력주로 안 보고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한전선입니다. 시가총액 4조 3천억 원으로 오늘 셋 중에 제일 큰 거죠. 이 회사 올해 1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 1조 834억,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6%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604억인데 이게 작년보다 122.9% 늘어난 겁니다. 2배가 넘게요.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회사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창사의 이래 제일 많이 번 분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5.6%로 올라왔습니다. 전선회사는 원래 마진이 얇아요. 구리값에 휘둘리는데 초고압이나 해적 케이블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면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고, 지금 그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잔고는 3조 8,273억 원입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고,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시면 지역별 비중이죠. 한국이 16, 아시아가 31%, 북미가 24, 유럽이 14, 나머지가 15%, 국내는 16%라는 건데 대부분이 해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경기랑 크게 상관이 없이 회사 일감은 밖에서 많이 들어온다. 환율이 올라 오히려 달러 비싸게 내가 받아서 좋다. 나 비싼 거를 샀네. 비싸게 받았네. 돈 많이 받았네. 달러로 받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320kV급 HVDC 케이블을 이미 수주해서 납품한 경험이 있고요. HVDC가 이제 뭐냐면은 전기를 아주 멀리 보낼 때 쓰는 방식인데, 보통 방식으로 멀리 보내면 손실이 큰데 이걸 쓰면 훨씬 덜 새어 나갑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 도시 멀리 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험을 발판으로 525kV급 지중 케이블하고 해저 케이블로 넓히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업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VDC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실제 납품이 이력이 있어야 다음 수주가 나오고 이 회사는 그 이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61,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11,150원에서 22,900원으로 올랐고 두 배나 올랐고 올해 2월에 38,000원 찍고 7월 30일에 28,000원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32.5% 빠진 자리죠. 그리고 사흘 만에 25,350원, 약 21.88% 올랐습니다. 자, 세 종목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 대한전선 셋 다 7월 30일에 제 검색식에 걸려 있었고 사흘 만에 각각 22%, 29%, 21%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세 종목이 같은 날 같이 걸렸었고 같이 올랐는데요. 이거 우연인가 싶으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밀렸고 같은 이유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밀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마지막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란데 변압기 하나 봤는데 3년이 걸립니다. 미국 안에서는 못 만들고 중국 거는 안 사는, 그래서 그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대형주는 이미 올랐으니까 아직 덜 오른 세 종목 보신 겁니다. 변압기에 일진 전기, 히토류까지 들어간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수주잔고 역대 최대인 대한전선입니다. 이 세 개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전압을 올리고 실어 나르고 연결하는 순서인데 이 시장이 커지면 셋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검색식 말씀인데요. 7월 30일 화면 보시면 이제 날짜 보이시죠? 그날 2,757개 중에 36개나 걸렸고 다음날 36개가 전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18%였고요. 그날 시장은 6% 올랐습니다. 사흘 뒤까지 보시면 평균 31%인데 제일 적게 오른 게 10%, 20% 넘게 오른 게 33개, 30% 넘게 오른 게 15개였고요. 같은 기간 시장 딱 12%나 올랐습니다. 자, 100만원씩 36종목에 나눠 넣으셨더라면 3,600만원이 약 4,700만원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월 4일에는 약 5개가 걸렸는데요. 그 5개가 하루 만에 평균 11%가 올랐습니다. 5개 전부요. 그날 시장은 2.2%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게 두산 퓨얼셀 21%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있는데 7월 30일에는 36개가 걸렸는데 8월 4일에는 5개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거는 이미 올라서입니다. 오르면 이 조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시장이 많이 빠진 거고 개수가 적으면 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수 자체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낙폭과대 검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신청 페이지 뜨면요, 거기서 체크하시고 제출 연락처 남기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조건식 파일 설정법 검증 결과 전문까지 이 세 가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계속 보내드릴 거니까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받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에 한번 직접 돌려보세요. 오늘 몇 개가 걸리는지 지금 시장이 어디쯤인지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매일 돌려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고 이제 구독해 두시면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르기 전 화면을 계속
쌓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세 가지 종목, 이거 아닙니다. 미국이 전기가 모자라서 3년을 기다린다, 요거인데요. 그 사실이 안 바뀌는 동안에는요, 이 돈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종목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지만 요거 흐름 몇 년이나 갑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외우지 마시고 요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